안녕하십니까. 디스크닥터 김영호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보면 병원마다 다 치료 방법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의사의 말을 듣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말도 있고, 허리 수술 후에 안 좋아진 사람들의 얘기도 종종 들리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비수술 척추 치료인데,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단기간은 괜찮지만 다시 재발해서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요통, 좌골신경통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전문 분야인 척추 디스크 탈출증에 있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척추 디스크가 왜 생기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척추 디스크입니다.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비틀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또 허리를 뒤로 제낄 때, 아니면 옆으로 제낄 때 계속 움직입니다. 척추뼈가 만약에 디스크가 없다면은 로버트처럼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20대 때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평생을 움직이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되면서 디스크가 약해지고 퇴화가 돼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말랑말랑했던 디스크가 어느 순간 40대, 50대 되면서 딱딱해졌다가 충격을 받거나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일을 할 때 무리하게 하면은 이렇게 팍 튀어나오면서 이 다리 골반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옆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탈출증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중앙 부위, 척추신경에 신경 다발이 있는 중앙 부위를 확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통도 심하게 되고 다리 통증도 심하게 되는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고,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편의상 알아들으시기 쉽도록 초기, 중기, 말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서 신경을 조금만 누를 때 한 20-30% 눌릴 때를 초기 디스크라고 하고, 더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의 50-60%를 누르고 있을 때를 중기, 더 심하게 튀어나와서 80%, 90% 이상 누를 때를 말기라고 편의상 지칭을 하겠습니다. 초기 디스크 때에는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또 안정치료를 하고 한 2-3주 정도 지나면 급성통증은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디스크 탈출증 때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존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요통이 아주 심하거나 다리로 내려가는 뻗치는 통증이 심할 때에는 허리 신경주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허리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신경 성형술을 먼저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때에는 허리 신경 주사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2-3차례 허리 신경 주사 치료를 받으면 요통이 많이 완화가 되고 다리 통증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약 2-3개월 정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직장 퇴근 후에는 저녁 때는 되도록 누워서 쉬는 게 좋고, 이렇게 아플 때 급성기 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정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할지라도 서서히 들어가서 수축되면서 신경 눌리는 것이 좀 감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 디스크 탈출증, 척추신경이 약 50%, 60% 눌릴 때를 말하는데, 초기 때 터져 나왔던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더 심하게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럴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요통도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 하지 방사통도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력이 약해져서 발목이나
무릎 구부리거나 펴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허벅지 뒤쪽 고관절 움직이는 근육의 힘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급성 요통이 아주 심하게 생긴 후에 약간 호전되는 듯하나 요통,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어떨 때는 다리가 아팠다가 또 어떨 때는 골반 쪽이 아팠다가 왔다 갔다 통증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약 2, 3개월 정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으며 직장 퇴근 후에는 저녁에 되도록 누워서 쉬는 것이 좋고 운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요통이 심하다면 허리 신경 주사나 또 허리 비수술 신경 성형술, 풍선 신경 성형술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터져나온 디스크를 이 비수술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신경 성형술로 터진 디스크를 감압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 시에도 조심하고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이나 운동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척추신경이 70%에서 80% 정도 눌리는 말기 척추 디스크 탈출증일 때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때는 요통과 다리 통증이 상당하고 또 다리 근력 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발목, 무릎, 허벅지 쪽에 근육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면 다리 근육 힘이 정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진다, 마비 증세가 있으면 계단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했을 때 다리 근력이 마비가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디스크 탈출증의 증세는 워낙 다양하고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도 요통이 디스크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근육이 갑자기 확 뭉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척추 후관절에 관절염이 있어서 이 원인으로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의한 요통도 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 후관절염 아니면 근육이 뭉쳐 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는 이 척추 후관절염이나 허리 근육이 뭉치는 것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면 디스크에 대한 치료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척추 디스크 탈출증 때 각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는 사실 의사가 MRI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실 때 척추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진료하시는 의사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척추 쪽 치료하는 의사들을 보면 경험과 또 주로 잘 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신경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경주사로 요통과 다리 통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허리 신경 성형술, 풍선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주로 치료하는 분들은 이 비수술 치료인 신경 성형술로 허리 디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수술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또 수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병원을 다니실 때 과연 그 치료로 내 척추 디스크 탈출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재발률은 얼마인지 의사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분의 허리 건강, 척추 디스크의 건강은 환자분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문제를 정직한 방법으로 확실히 해결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1cm 허리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디스크 닥터 김영우였습니다.